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엄명리 5주주막 2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분야별로 살펴봅니다. 자, 오주와 각 우리 생활의 문제점, 고충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총론으로 했다면 이제는 강론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봅니다. 먼저 살펴볼 게 부부관계입니다. 관계 중에 물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라고 봐야 되죠.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를 살필 때 간지 배치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간지가 상 밑에서 위로 이렇게 생해주는 것. 관계가 서로가 각자 을해 무는 밑에서 하의 사생상이라 이런 결론은 굉장히 관계가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 이거는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좋잖아요. 밑에서 위로 받들어주니까. 자, 자식이 부모를 받들고 현재 국민들이 모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위에서 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상, 생, 하. 상에서 밑으로 좋아하는 것. 즉 신해, 을사, 갑오 같은 이런 관계도 이 두 인간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그게 생관계로 하면 그리고 우리 생극이란 말, 생극을 쓰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생은 좋은 관계, 극은 나쁜 관계, 비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뭐 그런 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 아래위가 중간중간 아래위가 똑같았거든요. 간여지동이라는 간여지동. 간여지동과 관계에서는 이거는 그냥 세모표예요, 세모표.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라.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극관계인데 위에는 한마디로 생관계고 요거는 생이고 요거는 비관계고 요거는 비관계죠. 비관계고 밑에는 요거는 자 극관계인데 갑신을류 기면은 보다시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항상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항상이 제일 나쁜 거예요. 꼽히 두 개. 항상 관계. 갑신을류 기묘.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배우자를 보든 부부관계를 보든 무슨 관계를 보든 제일 나쁜 간지 배치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관계, 나쁜 관계입니다. 밑에 또 위에서 밑으로 가는 관계, 요거는 어찌 보면은 옛날에는 보면요, 이런 거 순리라고 해요. 순리가 위에서 양반이 밑에 있는 평민을 갖다가 지배하는 거, 임금이 국민을 지배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요걸 옛날에 요걸 순리라서 순리. 이것이 옛날에 순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순리가 아니고, 이게 순리가 아니고, 이게 순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그게 순리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좀 나쁜 관계다. 요새는 남녀 평등 관계인데, 그렇게 볼 거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순리가 아니고, 지금 어찌 보면, 이거는 시대의 역행하는 거다 해 보면 되겠습니다. 간지의 배치법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부관계라는 것들도 원래는 보면 오주에서는 부부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를 재성을 찾고 또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를 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동시에 부사관계를 동시에 물어보는 건 어쩔 수 없어서 부사관계를 동시에 물어보는 건 어쩔 수 없어서 원래 사주대로 궁의 위치로 대입합니다. 알겠습니까? 한 개 도저히 부자를 동시에 부자를 물어보는데 다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여자가 와가지고 남자와 자식 관계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요렇게 따지겠느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맞단 말이야.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 볼 딱 둘이만 물어보면 남자는 여자를 재성을 찾고 여자는 관성이 맞는데 남자가 오든 여자가 오든 와가지고
자기 배우자와 자식 관계의 관계를 동시에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부부 사주에 있는 원래 부부가 지지는 일지는 배우자를 보고 시지는 뭐 자식을 보잖아요. 그래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본다. 그렇게 안 보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첫째 이분은 어떤 질문이냐면 남편 인연이 없는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사이가 안 좋겠지요? 왜 안 좋느냐? 이 신묘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신묘 나쁘잖아요. 항상 나빠요. 그게 이 신묘의 일주는 뭐냐면 하극상 때문에 부부관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런 관계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부부관계 물어볼 때 이건 좋은 관계예요. 근데 이렇게 일지가 물어보면 부부관계 나쁜 관계란 말이에요.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나쁜 관계. 그래서 간지 배치를 보고 하극상이나 그 다음에 상극하라든지 이렇게 보면 상극하라든지 하극상 이거는 상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쁜데 그러면 이분이 뭐냐면 남편이 나를 계속 사랑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취할까? 이게 걱정이 돼서 온 거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때 남편 찾으려면 남편을 뭘 찾냐면 신금의 남편은 뭘 찾아? 병화라서 병화. 병화가 정관이에요. 정관이 남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주에서 찾아보니까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게 시지에 있더라. 시지에. 이 시지가 조짐이잖아. 조짐.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 조짐에 이 배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화는 병화잖아요. 지장간에 병화가 돼 있잖아요. 이 남편이 미래지에 이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게 이 병화는 신금을 탑을 합니다. 좋아서 병신합을 합니다. 병신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난데 나와 똑같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같은 여자잖아요. 이 여자를 갖다가 남편이 취하고 있다는 그런 무르상이다. 결론적으로 남자가 결국에는 아내를 버린다는 뜻이요. 나를 이 사람 버리고 다른 여자를 인연으로 삼는다. 부부 이별이 조짐이다. 그게 탁 떠져 정확하게. 그러면 이런 데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그냥 남편 바람 피우기 위해서 이걸 해서 이렇게 말하면 충격받겠지요. 이럴 때는 설령이 떴다 하더라도 100% 그리 되지 않고 또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제 얘기했던 대로 업장소멸기도 있죠. 업장소멸기도 같은 일을 시켜서 좋은 쪽으로 한번 유도해 봅니다. 또 누가 알아요? 업장이 소멸되면 또 이런 물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3개월 후에 또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건 이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냥 이렇다 확신하실 필요 없고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이런 말 하면 됩니다. 스님이 이제 부부관계 물어보고 그러면 여자들이 한테 오면 물어보러 오면 제일 이런 게 말해요. 남자는 원래 못하는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다. 무슨 말 알겠죠? 어느 남자는 할 것 없이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성질은 씨앗을 마음대로 뿌리고 싶고 여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씨앗을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그것이 자연계의 질서다. 고로 남자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남자가 바람을 피울 때 바람을 피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자다. 그러니까 인연 없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바람 피우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다워야 되죠. 막 남자가 왔는데 막 틱틱거리고 막 그냥 남자가 그 자존심이나 상해하면 남자가 집에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좀 더 나를 알아주는 데 간단 말이야. 나를 알아주는 것이 뭐냐면 좋은 A라는 성격, A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남자를 만드는 것도 여자 탓이고 여자의 할 일이고 여자를 또 좋게 만드는 것도 남자 탓이니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나온 대로 막 그대로 얘기를 하면 안 돼. 남편 바람 피우겠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막 갖다 치는 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설령이 물어보더라도 그러면 틀리면 이렇게 합니다. 그 스님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우리 남자가 좀 바람 피우고 각자를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자든 간에 바람 피울
요소가 있으니 귀하뿐만 아니고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고, 특히 이제 달을 지적해 줍니다. 이 있으면 이 사람 같으면 병이 뭐예요? 병이 있는 달이 같으면 4월달이죠. 언젠가 4월달이라든지 또 이거 4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특히 그 애는 좀 남편을 더욱더 어떻게 한다? 잘 해줘라. 다른 데 눈 안 돌리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상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다른 점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좋은 소재지요. 이거 바람나겠다. 남편 바람나겠다. 빨리 구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간단한 원리로 그렇게 얘기해버린다. 똑같은 걸 봐도,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사가 되고, 소가 먹으면 젖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 얘기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 독이 되고 된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그걸 가지고, 편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학문은 재짓기 딱 좋아요. 하려고 하면 재짓기 딱 좋은 거예요. 욕심이, 상담해 주는 사람이 욕심이 발동되면 재짓기 딱 좋다고. 후리치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 돈을 뺏어오는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병술, 무술, 무자, 무을묘. 요 케이스는 여자가 또 물을 보러 왔어요. 지금 이제 부자 간에 갈등이 많고, 그 다음 자기도 좀 별로 남자하고 좀 사이에 안 좋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살펴봤더니 요 케이스는 부자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요 자를 남편으로 봐야 돼. 배우자궁에 있는 일지예요. 요 남편. 이 남편이 비록 여기서 재성은 떴지만 남편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오자 요거는 자식이요. 자식자 시지죠, 시지. 시지에 있는 자식과 내가 남편이 서로 자고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거의 전쟁 수준으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성이 여기 있는 관성을 인성을 인성이거든. 인성을 극하는 물상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좋지가 않아요. 자, 이 제거견의 물상이 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에는 이거예요. 여자가 너무 영향이 강해요. 자, 여자가 너무 영향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 남자 입장에서는 이 밑에 있잖아.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막 발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자식을 더 못 살게 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여자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렇게 여자 힘이 엄청 강해가지고 오하까지 붙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강하니까 남자를 못 살리니까 아내 영향이 너무 강하면 공장소에서 일반 공장소에서도 남편을 막 그냥 대놓고 막 뭐라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모임에 갔는데 부부 모임 갔잖아요. 특히 어떤 여자들은 유달나게 남편을 막 그 많은 앞에서 남편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혹시 보았습니까? 남편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기는 뭐 병사를 두고 막 그렇게 떠드는 여자들은 대개 보면 이런 케이스예요. 내 잘났다, 내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남편보다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 남편은 불행하지. 내 남편 설리 못 났더라도 다른 데 가면 있잖아요. 우리 남편 잘한다고 이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을 막 하고 지가 앞에 탁 나서면서 막 그런 이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하게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요 문제 이제 남자가 물어보았어요. 남자가 물어보면 배우자는 을목이다. 을목. 요 경금이니까 아내는 을목이 된다. 을목. 을목이 없어 감목을 쳐야 되겠지만 마치 을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똑같이 희한하게 을류. 여기는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사별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 근데 똑같이 을류거든, 을류. 유금이 있더라는 거야. 뭐냐면 본인이 너무 세요. 힘이 센데
이 유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유진합금이 돼요. 유진합금이 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금이 굉장히 강한 입장에 이 나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입장에서는 이 나무는 이미 죽었어. 이 나무는 죽어버렸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무는 그래도 희망이 하나 있어. 뿌리를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이 나무는 희망이 있단 말이야. 요 나무, 요 재석이 여기 현재 내 아내랍시다. 아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내 입장에서 여기도 남편이 하나 있고 여기도 남편이 하나 있고 여기도 남편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남편이 하나 있고 남편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자 입장에서는 주변에 온통 뭐가 많아요? 남편이 많은 결과이기 때문에 바람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목 입장에서는 관사혼자 금이 많기 때문에 금다. 관사혼자이기 때문에 바람 피울 확률이 있어요.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을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남자한테 여자를 잘해주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자를 함부로 윽박 지르고 요새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를 보고 뭐 엄청 내 뭐 결혼하면 니 뭐 잘해준다 쩐다 뭐 이러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여자를 내몰아가지요. 그렇게 여자가 묻습니다. 여보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내보고 뭐 잘해준다 해놓고 지금 와 그러놨겠네. 잡은 물고기 뭐 그냥 놓아주고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잡으라는데 뭐 그냥 지가 뭐 어디 가겠냐 이거야.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좀 못 살리고 온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물상이 보면 하극상이 하극상. 하극상 물상이라는 말. 좋지 않죠? 다 지금 물어보는데 묘하게도 지금 물어보는 것들이 무자, 신묘, 경호, 요것도 갑신 전부 다 아래위가 전부 다 극하는 관계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남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특히 여자 신묘일주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여자 신묘일주는 남자들이 바람을 제일 많이 피우는 글자가 여자 신묘일주예요. 여자 신묘일주 사람들 보면 남자 뭐 보면 100이면 100 다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신묘 자체가 아래로 현침이죠. 현침이 딱 달려있으니까 침을 꼭꼭 찌르는데 계속 남자를 계속해서 찌르는데 남자가 어떻게 가만히 붙어있겠어. 이 신묘만 있으면 불안해갖고 나가야 돼 그냥. 그래서 이 신묘주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스려야죠. 이 튀어난 장미가시 같은 이 가시를 어떻게 하면은 차순화시켜서 남편한테 부드럽게 해줄 것이냐, 부드러운 손톱로 다가가서 남편을 어루만질 것이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진정한 개운법이에요. 자, 이 케이스는 뭔가 하면 여자가 질문한 건데 지금 현재 두 다리 걸치고 두 다리 내가 현재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양다리 알지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내용이 나온 건데 이 케이스는 우리가 보면 병술이 이거 술이잖아요. 병술 이게 인호술로 보면은 자 연의 인호술 삼합인 경우에는 해가 급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급제천지 연월 망장 되거든요. 그래서 망신살이 급제천지 연월 망신살이 신에 해당합니다. 신에 망신살. 그래서 자 사가 망신이다. 망신살은 사가 망신 한번 해볼까요? 급제천지 연월 망 망신살고 요게 신금은 영마에 영마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돼 있으면은 또 일지가 망신이거나 급살이 돼 있고 다시 형충을 하게 되면 남녀간 만남이 흉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망신이 되려고 그러면 이쪽에가 사화가 있으면 망신이 되겠죠. 사화에서 망신이 됩니다. 인호술에는 해가 급이고 망신이 사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케이스가 있고 효황이 있고 요것도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갑신 일주가 신이 두 개가 이렇게 신 이렇게 복음에 의하면 흉하다고 되어 있어요. 역시 이거는 뭐 평관이 되어 있으니까 평관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흉한 조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보면 인신충하자 이렇게 이것이 분주에 분지에 있는 이게 마지막 이 조짐이 안 좋다 흉한 조짐을 갖고 인신충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날이 걸치는 건 좋지 않고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죠. 한 사람 택하면은 누구를 택해야 될까요? 자기 입장에서는 시질 택해야죠. 네? 시질. 그렇죠. 여기가 좋죠, 그죠? 여기가 임신 되잖아요, 상해.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사귀는 사람보다 현재 옆에 사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쪽을 좀 더 돌려서 하면 이건 임신이 되니까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을 사귀는 것이 좋겠다. 이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이건 동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남자, 북쪽에 있는 남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푸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본인 오는 상황마다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은 사람을 바꾸는 법, 자,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자, 운명을 바꾸는 걸 공부를 많이 하니까 운명을 바꾸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개운법 중에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개운하는 법.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자꾸만 남편이 잘못됐다고 남편을 바꾸라고 자꾸만 우리 남편이 너무 해서 남편 바꾸려고 와서 상담한 사람이 많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뭐 또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계속 차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올 때는 이제 스님이 바꿔주는 방법이 많아 생각을 바꿔줍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현자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스스로 먼저 바꿉니다. 나를 바꿔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꿔서 다른 사람이 바꾸게 하는 사람이 현자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바꾸지 않고 상대만 바꾸도록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게 얘기했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말투가 잘못된다는 걸 알아차렸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바꾼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연불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처음부터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안 보여. 맨 처음 그래서 뭐냐면 연불을 자꾸 시키면 연불을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고요해져요. 어느 날 고요해지면 이게 마음이 그냥 그친다. 우리 그쳐져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고 연불하면 마음이 지가 그쳐져요. 그치면 이제 보입니다. 그치면 보인다. 그렇게 멈추면 보이는 것들하고 우리 스님이 어떤 스님이 해민 스님인가요? 책 썼죠? 멈추면 보이는 거. 그게 진리 말이에요. 그치면 보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화를 막 내는 속에서는 지가 화내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막 연애한다고 불붙어 있으면 연애할 줄도 모르고 막 그냥 감정 휩싸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앉아서 뭘 해요?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면 다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일 때 뭐냐면 내가 관을 해요. 관을 딱 하면 뭘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신구의를 관을 해요. 신구의. 신이 뭐냐? 나의 몸 상태. 구가 뭐냐? 내 말. 의는 뭐냐? 내 생각. 그 몸과 말과 생각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나느냐? 자, 탐심이 일어나느냐? 성냄이 일어나느냐? 어리석음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내가 보는 거야. 그래서 탐심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에 있는 제가 신내에 가서 재물에 대한 탐심이 일어나는지 늘리려는지 색욕이 일어나는지 또는 또 뭐 명예욕이 일어나는지 이걸 갖다가 자꾸만 들여다봐야 돼. 이걸 보게 되면 스스로가 이게 내가 좀 심하구나 알면서
그러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혜가 탁 일어나서 자기가 그걸 멈추게 되니까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경전에 보면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면 이 법계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것이 화엄의 원리예요. 화엄경의 요체가 일체 유심조라.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되면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면 온 우주가 바뀌는 세상이 바뀌지, 처음부터 나는 안 바꾸고 상대를 바꾸고 한다는 것은 마치 뭘 가지고 모래로 가지고 밥을 짓는 것 같다. 그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운법을 자꾸만 알려주는 이게 어찌 보면 불법질하는 거예요. 스님이 잘 들었겠지만 개운법이라는 이게 결국은 뭐냐? 부처님 법 전하법이다. 부처님 불교 불법을 전하는 길이에요. 지금 스님은 열심히 지금 전법을 하고 있어요. 명리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런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불법 전하는 거죠. 스님이 뭐 머리 깎고 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담당 앉아가지고 명리 같이 주겠어요? 핵심은 결국은 이 다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핵심은 불법을 전법하는 건데, 불법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요. 내 마음을 바꾸면 상대를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바뀌는 것이 개운이에요. 개운. 지금 스님이 이런 개운 학문을 갖고 온 지가 지금 15년 이상 넘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 바꾸고 주변에 많은 불자리들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노력하면 여러 사람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 이런 방송을 듣고 또는 유튜브를 듣고 우리 독자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함께 이렇게 나로 바꾸고 남도 바꾸는 데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